오늘 리뷰는 바로 HG 기동전사 건담 GQAX의 GQAX GQUUUUX를 이제 GQAX로 이렇게 공식 번역이 되었죠. 참 이름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아무튼 GQAX입니다. 건담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GQAX의 주인공 몰리 슈트고요. 디자이너가 에반게리온을 디자인하신 분이 디자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게 모습 자체가 와 에반게리온인데? 라는 첫 인상이 아주 강렬했던 그런 모빌 슈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건담이라는 이름을 떼고 보면 그래도 디자인이 꽤 괜찮은데 이게 건담이라고 하니까 인지 부조화가 온다 막 그런 반응이 많죠. 무튼 공식이 건담이라고 하니까 뭐 알겠고요. 발매는 2025년 1월 17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됩니다. 극장판으로 상영한 GQAX 더 비기닝이 상영 시작하면서 같이 발매가 됐어요. 가격은 엔가로 2,000엔, 국내 정가 24,000원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은 발매를 안 했어요. 이게 일본에서 1월 17일 발매가 됐고 한국도 이어서 발매를 했어야 하는데 발매가 아직도 안 됐어요. 저도 오늘 이제 일본 거주 중인 구독자분이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선물로 주셔서 덕분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 보면은 요번에 GQAX부터 좀 박스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정면은 박스 아트, 뭐 뒤에 콜론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의 왼쪽으로 가보면은 예, 가로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보면은 어라? 세로입니다. 평소에 박스라고 한다면은 이게 맞죠? 이거에 똑같은 디자인 또는 뭐 다른 포즈를 하고 있는 게 이 반대쪽에 와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세로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박스라니. 뭐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뭐 공식 사진과 기믹 설명, 구성품 설명, 뭐 설정 설명, 뭐 요런 거. 예. 자, 그럼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나열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부속품들이 있어요. 근데 좀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게 저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이상하냐는 아니고요. 어라? 왜 이게 이제 없지? 싶은 게 있어요. 아, 그게 이상한 건가? 보통은 이제 공식 사진 있는 쪽으로 가면은 무장 설명이라든가 그런 게 보통 나와 있어요. 스펙이야 흔히 있는 거기도 하고, 그쵸? 높이 얼마다, 뭐 중량 얼마다. 그런데 무장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서는 무장만 보여주면서 무슨 무장이다, 어디서는 딱 여기 화살표 쳐놓고 이제 무슨 무장이다 이렇게 써주는데 아예 없이 그냥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기로 했나?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본격적으로 구성 살펴봅시다. 먼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2종.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일 실이고요. 하나는 테트론 실입니다. 호일 실 기준으로는 2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번호는 21번까지 있고요. 테트론 실 같은 경우는 막 6개짜리, 2개짜리 이것저것 있지만 17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트론 실은 일반 비닐보다도 더 쫀쫀한, 좀 밀착력이 좋은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붙여놔도 어디 뜬 데는 없어요. 막 구석이 뜨거나 그런 데가 있을 법한데 딱히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그래도 장점이고요. 호일실은 눈 한 세트가 남고요. 그 외에는 지온과 GQAX가 현재 소속된 포메라니안즈의 이 엠블럼이 2개가 남으니까 원하는 데다가 원하는 거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설정화만 보더라도 색깔이 뭐 이것저것 되게 화려하잖아요. 뭐 노란색도 많고 붉은 색깔 라인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아무래도 프라모델에서는 이 실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붉은 색깔 라인들은 뭐 대부분 이걸로 다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노란색의 많은 부분도 이 스티커로 다 대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은 뭐 거의 한 90%를 다 이걸로 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 볼 파츠는 바로 빔 라이플. 파츠 분할과 디테일이 아주 좋은 그런 형태의 빔 라이플입니다. 웬일로 총구의 노란색, 흰색 이런 부분이 파츠 분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구멍도 멋지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라이플 뒷부분에도 노란 색깔의 파츠로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디테일이 굉장히 본체랑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 센서에 이제 보라 색깔의 스티커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따로 수납이 가능한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쉴드. 이 쉴드도 기본 컬러랑 흰색 부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겉부분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흰색에도 뭐 패널 라인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매끈한데 안쪽은 디테일이 꽤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쪽도 이런 동그란 부분들에 노란 색깔이 좀 더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뭐 파츠 분할이나 스티커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요. 쉴드 자체가 곡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다라는 느낌. 이게 정면에서 볼 땐 별 생각 없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라인이 둥글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아이필드 제너레이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 아마도 이 동그란 부분이 아이필드 제너레이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빔사벨의 손잡이 부분이 너클 형태로 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무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빔 파츠도 편광 수지가 사용이 돼서 색깔이 되게 이쁘기도 하고요. 디테일도 꽤 괜찮죠. 여기 막 이렇게 빔이 막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 형태에다가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거. 어라? 빔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요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빔 파츠는 이렇게 떼어내서 양쪽 다 떼어내서 이제 허리에다가 이 자루를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토메노스케 히트호크. 지온에서 사용을 하던 히트호크를 민간에서 만든, 정확히는 모방해서 만든 그런 히트호크라고 합니다. 건담이 히트호크를 쓴다는 게 굉장히 희한하긴 하죠. 적어도 그동안 TV 방영 기준의 건담들은 히트 병기를 쓰는 게 없지 않았나? 메인 무기가 히트 병기인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죠? 디테일 자체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동력선의 형태라든가 묶여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뭐 느낌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코어 파이터의 기수 파츠. 지쿠악스는 코어 블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어 파이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뒤쪽에 비어있는 부분이 지쿠악스의 백팩을 가져와서 끼워줄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기수 부분의 디자인도 좀 독특하게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뉴얼의 색상을 보면은 이 뒤쪽에 있는 둥근 부분이 콕피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편손 한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의 디테일도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손등에도 꽤나 멋들어진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손가락도 각진 형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기본 장착은 제가 일단 무장손 한 세트 껴놨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의 손이죠. 그리고 교체용 헤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교체용 헤드지 이 헤드가 기본 형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쿠악스의 경우는 오메가 사이코뮤 시스템이란 걸 탑재하고 있는데 그 오메가 사이코뮤가 기동을 했을 때 이 안테나가 좌우로 펴지면서 건담의 형상이 얼굴이 노출이 되는 거라서 마치 유니콘 건담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닫혀있는 이 헤드가 기본 형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의 안테나가 눈이나 얼굴을 막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고요. 뭐 뒤쪽에 이런 덕트 부분에 노란색은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 파츠 분할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노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턱 안쪽에 있는 저 얼굴에 검은 색깔 컬러 부분이라든가 저런 것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되게 작은 파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파츠 분실되지 않게 조심히 조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쿠악스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전체적으로 역시 아직은 그렇게까지 익숙해지지 않은 모습, 아직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디자인은 이게 건담이라기엔 좀 이질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저도 그래요. 건담이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보면은 꽤 멋진 디자인이에요. 정말로 건담이라고 하니까 이게 건담? 하면서 약간 인지부조화 같은 게 오는 거죠. 아직은 좀 더 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컬러링 굉장히 화려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G임에도 불구하고 테트론실 이것저것 넣어주고 하면서 그 적어도 설정화에 있는 붉은 색깔 라인들을 그 굉장히 특징적인 그 라인들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뭐 허벅지나 종아리나 백팩 같은 데들 말이죠.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좀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얼굴이 좀 적응이 아직 안 됐다고 할까요? 특히나 이 턱 있죠, 턱. 빨간 색깔 턱. 이 부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입술 뭐 빨대 빨아먹듯이
입술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직도 살짝 적응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아래쪽 가리면 되게 이쁘거든요. 아래쪽 가리면 꽤 볼만해요. 이게 공식 뭐 포스터인가 어딘가 애니메이션 속인가 거기도 이렇게 나오던데 아래 살짝 가리고. 근데 이게 손가락 치우면 아직 적응이 안 되더라. 뭐 그런 거 제외하면 참 그래도 프라모델은 정말 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마에 카메라, 그리고 눈 양쪽, 그리고 저 귀에 있는 노란 색깔 양옆 해가지고 여기만 스티커를 쓰고 그 외에 나머지 노란색이나 이 머리의 다른 컬러들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블레이드 안테나의 디테일이라든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턱 주변의 이빨과도 닮은 저 디테일, 이거 정말 입 벌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저 부분, 저것도 좀 아주 독특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뒤통수로 갔을 때 이쪽 머리 뒤쪽의 디테일들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쁘죠? 근데 머리 색깔이 이게 다 구현된 색깔은 아니에요. 좀 큼지막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 안테나 부분에 이 V자 디테일 같은 경우는 원래 설정상은 흰색입니다. 이렇게 공식 사진처럼 저 부분은 흰색이고 그 외에 나머지 디테일도 막 메탈릭 컬러여야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흰색 스티커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스티커도 없었고요. 그 외에 뭐 양옆에 있는 덕트 내부도 노란색이거든요. 너무 작은 부분까지는 그렇게 막 다 구현되어 있는 건 또 아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목 주변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안쪽의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죠. 꽤 디테일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목 주변의 파란 색깔 외장도 그렇고 목 뒤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상당히 괜찮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디자인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독특하다 느꼈던 건 이 목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U자의 디자인? 여기도 뒤쪽에서 보면은 붉은 색깔 테트론 실, 이 라인 스티커가 붙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대로 앞으로 쭉 오면서 파란색 외장도 있고 보라 색깔의 센서 부분도 스티커 구현, 거기에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노란색도 파츠 분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위쪽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좀 독특했다 느꼈던 부분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노란 색깔 부분도 파츠 분할 다 되어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노란색들은 스티커입니다. 흉부 중앙, 옆, 아래, 복부 여긴 전부 다 스티커를 쓰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가만 보면은 외장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살짝 가려져 있지만 여기 덕트가 살짝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 저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상당히 이쁘고요. 무엇보다 허리의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유독 에반게리온 아닌가 싶었던 부분 중 하나가 얇으면서도 묘하게 기다란 허리, 얘도 좀 한몫해요. 그 외에 외장도 기본 분할과 함께 뭐 디테일 같은 거 아주 좋게 되어 있고요. 등 쪽으로 가보면은 오히려 허리는 좀 심플한 편이죠. 그리고 백팩이 좀 독특한데 거대한 부스터 2개, 이게 좀 많이 독특했습니다. 퍼스트 건담처럼 심플한 백팩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비우주 세계들처럼 화려한 백팩도 아닌 정말 그냥 부스터 2개. 여기도 붉은 색깔의 라인 스티커가 붙고요. 이 반대쪽에 이 빨간색 점도 하나 붙습니다. 기본 파츠 분할 뭐 이쁘게 잘 되어 있지만 색깔 구현이 다 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원래 설정대로라 그러면은 붉은 색깔이 더 들어가 있기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파츠 분할이나 그런 것도 따로 없어서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치만 좀 큼지막한 부분들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내부에도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져 있는 스러스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본체와 연결되는 중간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죠. 적당히 곡선을 이루고 있는 이게 참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 이 3mm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빼주면 이제 등이 훤하게 드러나죠. 등 자체도 이런 디테일들, 작은 디테일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백팩은 이렇게 부스터를 뒤로 옮기고 코어 파이터의 기술을 장착을 하면 코어 파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코어 파이터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3mm 구멍이 있기 때문에 조인트를 끼울 수 있어요. 해서 이게 코어 파이터다라는 거고요. 이 부스터 자체는 다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들고 내리거나 이 중간 부분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백팩이었고요. 어깨 부분 역시 뭐 거의 프레임처럼 되어 있는 디자인이 좀 독창적이었다라는 느낌인데 여기부터 이제 붉은 색깔의 라인 스티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라인을 이런 구 형태의 동그란 부분에 부착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각도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가면서 부착을 시켜줘야 해요. 근데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어색할 것 같은, 좀 심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디테일도 뭐 적당하고요. 그리고 어깨도 이 외장과 외장 사이에 있는 흰색 부분 있죠. 저기는 원래 노란색입니다, 설정상으로는. 그 외에도 어깨 관절 훤히 드러나 있고, 팔꿈치, 아무래도 팔꿈치가 이중 관절이 아니라 축 하나짜리 1축 관절을 쓴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약간 경계전기스러운 디자인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 외에도 팔꿈치의 링 부분도 파츠 분할인데, 링 내부 안쪽에 있는 링 있죠. 작은 부분은 노란색이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곡선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고요. 뒷부분이 곡선, 앞부분이 거의 뭐 직선에 가까운 형태. 앞부분도 이 파란 색깔의 파츠 분할된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하죠. 살짝 외장 하나 덧대놓은 듯한 그런 느낌, 이것도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역시 이 부분도 설정상으로는 이렇게 띠 부분이 프레임과 같은 색이어야 하고, 파여있는 사각형 부분은 또 노란색 포인트이기도 해요, 원래는. 그 외에 무장손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에서 많이 보는 그 손이고요. 손가락이나 손바닥 디테일도 꽤나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입니다. 골반도 꽤나 분할이 좋았는데,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도 빨간색이지만은 안쪽에 있는 파란색 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갔을 때 이 빨간 색깔의 라인, 작은 부분, 여기도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허리 뒤쪽으로 가면은 되게 심플한데 하면서 밑에 보면 3mm 구멍도 뚫려 있어요. 스탠드 끼우라는 곳이죠. 전반적으로 골반 자체는 되게 심플한 형태, 굉장히 심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동력선이 있습니다. 지금 외장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이 내부는 동력선이에요. 안쪽에 동그란 파이프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 부분 역시 노란 색깔들은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붉은색 라인 제외하면 다 파츠 분할입니다. 안쪽에 있는 빨간 색깔의 연료통처럼 생긴 부분이죠. 요거 역시 파츠 분할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파란색 부분 역시 이 무릎에 있는 파란색도 파츠 분할입니다. 허벅지 뒤쪽으로는 꽤나 멋진 디테일들, 패널 라인 들어가 있고요. 이 뒷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릎 역시 팔꿈치처럼 일축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봤을 때 역시 붉은 색깔 라인들 많이 보입니다. 그쵸? 허벅지 쪽도 마찬가지 테트론실, 이제 종아리 쪽도 다 빨간색들 전부 다 테트론실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어깨보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역시 스티커 하나 가지고 곡면이랑 다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나 이런 거 좀 주의하면서 부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빨간색 라인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심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 하나네요. 그 외에 종아리에 노란 색깔 파츠 분할, 무릎에 파란색이나 이런 프레임 컬러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다리 안쪽에 회색이랑 노란 색깔 라인이 보이죠? 이 부분은 일반 스티커, 호일실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에반게리온 느낌 많이 받았던 게 전 다리 디자인인데, 이렇게 외장과 외장을 연결해 놓은 이 바라고 해야 할까? 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최근 에반게리온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 중 하나거든요. 약간 에반게리온의 뭐 떨어져 나간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할 때 이렇게 막 프레임 강제로 연결해 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더더욱 에반게리온 느낌이 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다리 뒤쪽은 오히려 심플한 형태 디자인이고요. 발목 주변에 붉은 색깔 파츠 역시 분할로 이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발 디자인이 역시 굉장히 독창적이고 아직 이거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정도. 이게 발이 아니에요. 우리 다리는 장식이라던 지온 병사 기억하시나요? 이게 발이 아니라 랜딩 기어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발 자체는 안쪽에 스러스터가 내장되어 있는 추진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빼고 보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딱 이런 모습. 이 내부의 디테일도 있어요. 발 내부 디테일도 꽤 멋지죠? 볼만하죠? 요렇게 가려지는 부분인데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아무튼 이거 가지고는 땅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랜딩 기어 마냥 발 형상을 이렇게 추가해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상용은 좀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로 땅에서 뛰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찌 보면은 진짜 우주 전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아마 땅에서는 서 있는 정도가 끝 아닐까요? 막 이 정도면 막 흙바닥 같은 데 있으면 막 푹푹 박힐 것 같은데, 그쵸? 애초에 이 노즐이 뭐 다른 걸로 막힐 거 아니에요, 땅 뛰면.
뭐 아무튼 그렇고 이 발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노란 색깔의 스티커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스러스터 디테일은 참 좋네요.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가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일반 헤드로 한번 바꿔보죠. 그냥 목을 빼버리면 되고요. 그대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짠! 자, 이런 식으로 바꿔봤고요. 아, 스티커가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이 이마 정중앙의 센서 부분. 저 초록색 부분 보이죠? 저기가 스티커예요. 이거 말고 이제 펼쳐져 있는 헤드도 마찬가지. 안테나 정중앙에 하나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뭐랄까 눈 뜨기 전 에반게리온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 펼쳐져가지고 안테나가 되고 막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할까요? 목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 연결. 그래서 고개 돌아가는데 특별히 걸리는 것이 편하게 돌아가고요. 목 자체가 볼 조인트니까 들고 숙이는 것도 되는데 거기에 위쪽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크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 안쪽으로도 볼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에반게리온 마냥 목을 빼서 포효할 것 같은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좌우로 까딱거리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가동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까지 다 이용하면 이렇게 고개를 뭐 거의 끝으로 드네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 가동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상하 가동 역시 이렇게 가동을 해줍니다. 근데 이 어깨 상하 가동은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뒤 가동은 좀 타이트한 C형 파츠더라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팔을 들고 내리는 부분 역시 축관절로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이 이게 좀 구조가 독특했는데 링 파츠끼리 연결을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축을 박아 넣는 방식. 이게 관절 강도가 오래 갈까? 살짝 걱정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외에 어깨 외장은 별도로 이렇게 밖으로 가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 회전부 당연히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팔꿈치 역시 일축 관절, 단일 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좀 스무스한 형태고요. 엄청 무거운 것까지 들기는 좀 힘들겠다. 대신에 이 지쿠악스에 들어있는 무장들 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 연결인데 이거랑 별개로 손목 외장 자체가 별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별도로 돌아가서 뭐 편한 대로 뭐 쉴드도 여기 끼워지거든요. 편한 대로 쉴드도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허리 좀 좋더라고요. 허리 회전하는 부분, 근데 회전이 좀 약하긴 한데 주변에 간섭하는 게 좀 많죠. 빨간색 파츠가 주변에 프레임과 막 간섭되고 막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각도 틀어가면서 하면 이렇게 그래도 많이 돌아가는 편이긴 합니다. 기본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도 할 수 있고 살짝 숙였다 드는 것도 되는데 이거 별개로 골반 쪽에 숙이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예 프레임이 가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쫙 허리가 들려지는 형태로 해서 허리를 숙이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복부 쪽에서 볼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살짝 들어주면은 허리를 숙이거나 할 때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해서 두 개 다 이용하면은 허리 굉장히 많이 숙여지죠. 물론 이 부분도 살짝씩이지만 스윙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드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들 수 있죠. 그리고 고관절, 이게 고관절이 좀 엄청 막 좋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일단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아예 분해를 해서 독특하게도 골반 쪽에 볼 조인트가 아니고 다리 쪽에 볼 조인트가 달렸어요. 이런 일은 흔치 않거든요. 건담 프라모델에서는. 보통은 여기 골반에 볼 조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 볼 조인트를 다리 쪽에 폴리캡으로 감싸는 방식이 거의 보통이었죠. 거기다가 열쇠 구멍 방식이에요. 다리를 뒤로 든 상태에서 볼 조인트를 밀어 넣고 이렇게 돌려주면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볼 조인트잖아요. 완전히 밀착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가동할 땐 살짝이지만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사이가 벌어지게끔. 뭐 아무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리 드는 거 조금 골반 쪽을 피해준다 그러면은 다리가 90도 이상 들어지기도 하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은 좀 아쉬운데 다리에 있는 동력선 외장과 골반 외장이 서로 간섭이 큽니다. 90도까지 들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고요. 허벅지 회전 역시 크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관절의 볼 조인트가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왼쪽 다리는 특정 구간에서는 굉장히 헐거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아마 개체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왼쪽 다리의 특정 구간이 좀 많이 스무스하더라. 막 낙지다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상태, 이 부분 여기가 좀 많이 스무스하거든요. 다리를 좀 들면은 그래도 튼튼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중간쯤. 그리고 무릎도 역시 축이 하나짜리 단일 관절이죠. 이렇게 크게 90도 이상 굽혀지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이 스러스터 자체에 볼 조인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목을 돌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고 그리고 뒤로 펴고 앞으로 굽히는 거는 이 발 자체에 축이 있어서 별도로 합니다.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쯤 되면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더 굽혀서 발목 더 꺾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럼 액션 포즈 잡아볼 텐데 일단은 빔사벨 수납부터 해봅시다. 허리로 가면은 작은 조인트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빔사벨을 수납해주면 됩니다. 2개 동시에 양쪽으로 다 수납 가능하니까 이렇게 끼워줄게요. 그리고 쉴드는 이 손목 외장 부분에 이렇게 슬쩍 힘주면 끼워지고요. 히트호크는 따로 수납하는 곳이 없고 일단 빔사벨 손에 들어볼까요? 짠! 이렇게 직후악스 무장 완료입니다. 기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포즈들도 한번 볼까요? 역시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부터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고관절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였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괜찮습니다. 액션 포즈 취했을 때 꽤 포즈가 잘 나오기도 하고요. 허리 숙이니까 뭐 나름 잘 어울리는 약간 묘하게 에반게리온스러운데 뭐 맞나?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네요. 그 외에도 고개가 많이 들어지니까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거의 상체를 거의 숙여놓은 상태에서도 정면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꽤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이 괜찮죠. 그 외에도 쉴드로 하는 방어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쉴드 자체에 아이필드 제너레이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방어력 하나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 아무리 작아도 아이필드가 펼쳐지는데 그쵸? 특히나 쉴드 포즈 잡을 때 이 부분, 이 손목이 회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쉴드 자체에도 볼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좀 꺾어주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빔사벨을 뽑아든 포즈! 이 빔 이펙트가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 부분이 이게 생각보다 포즈 취했을 때가 되게 좋네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저런 모양이냐 라는 생각했는데 전혀 포즈 취하니까 상당히 이쁩니다. 오히려 대검 같아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빠르게 다가와서 빔사벨로 내려치려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대로 허리 숙이면서 막 내려치는 그런 느낌이죠. 그 상태로 허리를 돌려서 크게 휘두르는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 빔사벨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그런가 이제 빔사벨 포즈 취하는 게 꽤 좋네요. 포즈들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빔사벨 양손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양손으로 빔사벨 멋들어지게 한번 포즈 취해봤고요. 역시 이펙트가 2개 다 들었으니까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박스아트의 구도 포즈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게 히트호크를 든 상태잖아요. 얘가 히트호크를 드는 이유를 다 설명하면은 그건 스포일러겠구나. 뭐 무튼간에 히트호크를 들게 된다라는 거라든가 다른 액션도 한번 볼까요? 히트호크를 들고 달려들기 전에 자세를 낮춘 느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야, 다시 봐도 히트호크를 든 건담? 야, 이건 어색하다. 그리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휘두른 형태의 포즈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도끼 하면은 액션이 큰 게 멋있잖아요. 말고도 이제 다시 휘두르려고 자세를 고쳐 잡은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대로 달려들어서 강하게 휘두르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시하고 나면 꼭 해보고 싶었던 포즈가 이거예요. 공식 사진에도 있던데 대체 작품에 어떻게 나오길래 이 히트호크 들고 너 잡으러 간다 하면서 무슨 뛰어가듯이 이런 포즈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가동 범위도 상당히 넓고 포즈 취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한번 해봤는데 재밌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의 지쿠악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TV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기체. 근데 그 배경이 샤아가 건담 탈취에 성공해서 1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 배경이 있는 그
그 세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자체는 1쿨이어서 12화짜리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갈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프라모델 자체는 역시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모형화 자체는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으나 색깔 구현은 이게 전부 분할은 역시 힘들었구나. 스티커가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되게 다 라인이나 조그만한 거 쓰여서 그렇지 개수로만 따지면 은근 되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역시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관절들이 팔꿈치나 무릎 그리고 특히나 고관절 관절 구조 자체가 축 하나짜리 관절은 좋은데 뭐랄까 강도 자체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딱 자기 무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쓰일 정도. 이거보다 무거운 게 오면은 약간 관절이 처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외에 뭐 가동 범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허리 가동하는 거는 상당히 좋았고요. 고관절이 살짝 불편하다 뿐이지 무릎 가동이나 팔꿈치 가동도 가동 범위 자체는 상당히 컸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좀 최신 프라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립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라 그러면은 작은 부품이 많아요. 특히나 머리에 작은 부품이 꽤 들어갑니다. 은근히 분할 좋은 거 아까 보셨죠? 특히나 머리 쪽. 그게 아니라도 팔꿈치의 동그란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실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